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해양생물들 중에서 신기하게 생긴 외모로 다이브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개복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복치가 어떤 동물인지, 어디를 가면 볼 수 있는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쿠버넷 채널. 사람들이 개복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지만 꼬리가 없고 위아래로 삐죽한 지느러미를 흔들며 이동하는 웃긴 모습과 아주 큰 눈이 귀엽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복치는 또한 너무 예민해서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쉽게 잘 죽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떠돌며 유명세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많은 소문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튼 최대 3m 이상 자라는 개복치는 경골 어류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연골 어류들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고래상어가 가장 큰 물고기죠. 사람들이 개복치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종종 정치망에 살아있는 개복치가 잡히면 아쿠아리움에서 전시하기도 하지만 사육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들은 개복치를 보기 위해 직접 개복치들이 나타나는 바다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개복치의 생김새. 앞에서 말했듯이 개복치는 형태가 매우 특이합니다. 유선형으로 생긴 일반적인 물고기들과 달리 개복치는 꼬리가 없고 머리와 몸통만 있는 둥근 형태로 한 번만 봐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둥근 몸통의 위아래로 길쭉한 것은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입니다. 꼬리 쪽에는 이들 지느러미가 성장 과정에 변형되어 만들어진 방향 지느러미, 다른 말로 키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이 지느러미는 이름 그대로 추진력을 얻기보다는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개복치의 분류. 개복치는 생긴 모양과 함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현재 3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결 모양의 방향 지느러미가 있는 종이 개복치이며 학명은 몰라몰라이고 영어로는 오션 선피쉬라고 합니다. 개복치에 비해 머리의 위아래가 혹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종은 소개복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후드윙크 개복치는 몸매가 매끈한 종입니다. 그동안 구분 없이 모두 개복치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복치의 친척으로 물개복치와 쐐기교복치가 있는데 이들은 같은 개복치과에 속하지만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개복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평치라고 하는데 개복치보다는 산갈치와 더 가까운 친척으로 개복치와 달리 꼬리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참고한 개복치 도감은 개복치의 비밀에서 가져온 것으로 저자 사와이 에스로 박사가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개복치의 생태. 개복치는 갑각류, 작은 물고기들, 해파리류 등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먹이 활동을 위해 가끔 깊은 바다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심해의 차가운 수온에 의해 내려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따뜻한 수면 근처에 들어누워 있기도 합니다. 개복치가 수면 근처에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바다의 태양 같다고 하여 오션 선피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개복치에게는 40여 종의 기생충들이 붙어서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면에 누워있는 개복치에게 바다새들이 앉아 기생충을 떼어먹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부들에게 발견되면 작살로 포획되기도 합니다. 개복치들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방법은 체외 기생충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들과 공생하는 것입니다.
암초지대의 얕은 수심에 모여 사는 청소 물고기들에게 접근하여 몸을 맡기면 이들이 달라붙어서 개복치의 몸에 붙은 기생충들을 뜯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이들이 청소 물고기들을 찾아 얕은 수심으로 올라올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청소 물고기들의 서비스를 받는 개복치들은 종종 다이버들이 가까이 접근해도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이버들은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복치들은 느리게 보이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다이버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를 닮은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퍼덕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개복치의 평균 유영 속도는 시속 2.2km이며 최대 속도는 8.6km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았습니다. 개복치가 힘껏 달아나면 다이버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버들이 개복치에 접근할 때는 정면에서 아주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협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개복치는 긴장을 풀고 청소 물고기들의 서비스를 그대로 즐깁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개복치나 청소 물고기들이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게 됩니다. 암컷 개복치는 한 번에 3개의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1.5m 크기의 암컷 개복치를 해부했을 때 생식선에 약 3억 개 정도의 위성수 분란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낳는지 조금씩 나눠서 낳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복치를 볼 수 있는 곳. 개복치는 전 세계의 열대와 온대 바다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안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어부들이 발견하면 작살로 잡기도 하고 정치망 등의 그물이나 준하게 잡히기도 합니다. 어부들이 잡은 개복치들은 대부분 죽은 상태로 어시장에 팔리는데 포항의 죽도시장에는 개복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국내 바다에서도 살아있는 개복치가 촬영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동해 고성의 무남 리조트에서 정한나 강사가 낙산대기 다이빙 중에 개복치를 만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개복치를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해외 바다로 가서 개복치를 만납니다. 발리 남쪽의 크리스탈 포인트에는 7에서 8월에 개복치가 종종 출현합니다. 찬물에 서식하는 개복치는 용성에 일어나는 크리스탈 포인트를 찾아와 청소 물고기들에게 몸을 맡겨서 기생충을 제거하곤 합니다. 청소 서비스를 받느라 기분이 좋아진 개복치는 다이버들이 가까이 접근해도 허용해주곤 합니다. 저는 좀 멀지만 남미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수차례 개복치를 만났습니다. 적도 반류의 영향으로 용성에 일어나는 갈라파고스 이사벨라섬의 푼타 비센트 로카 수중은 적도임에도 수온이 섭씨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개복치들은 청소 물고기들을 만나 시원하게 청소 서비스를 받는데 많을 때에는 한 번의 다이빙에 6-7마리의 개복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 외 미국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과 지중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개복치들이 출현하지만 아직 이들의 생태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만날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 개복치는 너무 예민해서 사소한 이유로 쉽게 돌연사한다는 것은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소문입니다. 살아남아라 개복치는 이런 소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그 때문에 오해가 더 확산되었을 뿐입니다. 다이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개복치의 비밀은 이번 영상을 편집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책입니다.
개복시가 좋아서 개복시를 연구하게 된 저자 사와이 에스로 박사가 중고등학교 수준의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개복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이 개복시를 공부하게 된 배경과 일본에서 개복시를 연구한 역사, 그리고 자신의 연구 성과는 물론이고 개복시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복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많은 내용들이 이 책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익임 출판사의 개복시의 비밀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